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독립기념관에서도 국내외 그 사적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산둥성 같은 경우는 한 군데가 되죠. 그 한 군데가 이제 그 화북 그 청제 분단, 그 성무단 청제 분단이라고 그 소위 대사관 역할을 했던 장소로 이제 장소도 이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군데가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 말이야? 내가 찾아보니 여러 군데 있더구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중국 내에서 그게 알려지지 못한다면 일단은 개인적으로 연구한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논문으로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독립기념관이나 보훈처라든지 이런 데서도 있구나 그러면 찾아서 기록을 해야겠다. 이런 일이 조금 빠르지는 않더라도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 주실 때 이제 그 청도회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있다가 또 약간 단절이 있다고 있잖아요. 독일이 또 어느 정도 그 우호적이지 않아서.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아까 제가 청도에 말씀드린 거 국내 진공작전이 거의 여기서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김구 선생님 쓰신 거에 이렇게 보면 청도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깝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어야 승전국이 되는 건데 이제 뭐 그런 표현들이 좀 있고 뭐 하던데 혹시 그 국내 진공작전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연구하신 것 중에 뭐 저희한테 좀 알려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쪽은 제가 조금 아직 연구가 안 됐고요. 조금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공작전의 경우는 사실 그 광복군 뭐 1지대, 2지대, 3지대가 있던 데는 상해 근처, 그러니까 시안이라든지 뭐 이쪽에 주로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진공작전도 뭐 실패를 했지만 청도 같은 경우는 그 광복군 2지대, 3지대에 그 분사무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분사무소는 사실 1945년도 광복이 되고 이 중국 관내에 있던 분들을 귀환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한국인회라든지 그 성무단의 청제 분단이라든지 뭐 광복군 뭐 분소 이런 것들이 설립되어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분소에서는 그 일본군의 강제징용돼서 활동했던 뭐 한국적 일본 군들도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조금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하셨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 국내에 정진군이 들어오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이쪽에서 송환 귀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분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보기에는 그 장준하 선생님도 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못 들어갔단 말 하여튼 그런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 산동반도 쪽에서 이제 칭다오 쪽에서 국내 이제 뭐라고 미군과 같이 뭐 했다 대기 중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 좀 들었던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쪽에는 아직 좀 아직 저 청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 산둥성으로 좀 이렇게 키워보려고 하는데 아직 조금 이쪽에도 좀 많이 남아서. 그러니까 사실 산둥성도 엄청 크죠. 사실 진안 산둥성 이제 성씨가 진안이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이쪽보다는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한 2만 정도? 그리고 청도 이쪽에는 한 2천, 3천 정도, 2천 정도. 지난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자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좀 근데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보면 그 최근에 이제 한인 거주하시는 분 숫자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10만에서 뭐 2만, 2만밖에 안 되는. 예전에 보면은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김치 중국산 김치 대부분 저기서 만들고 하던데 그런 산업들이 이제 조금 이제 안 되고 다른 걸로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건가요? 왜 갑자기 확 이렇게
그건 아까 저기 말씀드린 대로 그 초기에 이쪽에서 개방하면서는 여러 가지 지원도 많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익을 남겼을 여지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그 없어지고 이제 폐지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또 주목해 보아야 될 거는 사실 조선족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많이 빠져나간 자리를 그분들이 채우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조금 넓게 보면 그 조선족이 이제 우리 이제 한민족이라고 이제 그런 저희는 표현하지만 또 이제 그분들 와중에는 아 내가 왜 한국 사람이야 그러신 분도 계세요. 물론 뭐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 뭐 광복 80주년을 맞기까지는 그 우리 그 선배님들이 많은 그의 피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 보면 사실은 그 이쪽 저희 이제 한인 사회 쪽에서도 조선족이라든지 뭐 그런 그 분포들하고의 그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제 이런 사실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알려지면서 뭐 그 한인이라든지 민주평통 쪽에서 이제 그 청소년들 이렇게 이런 역사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참여하고 이런 그 탐방하는 데도 같이 가서 좀 설명을 해주고 이제 하고 있으면서 지난 11월 달에는 다행히 그 조선족 협회 조선족 쪽에서 그쪽에도 물론 이제 한글도 배우고 있죠. 이제 그분들 쪽에서 좀 참여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확대를 하면 서로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질 테고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한 몇 분 정도 참.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저기 황도 쪽에서 한글 학교 하시는 분인데 학생들을 한 대여섯 명 데리고 오셨고 또 이제 그쪽 대학에서 대학생인데 중국 학생인데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도 한 서너 명 데리고 작은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쪽에서 하는 분이 꽤 많은 편인가요? 민주평통이 어쨌든 헌법 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공 쪽으로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다문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중국 분들하고 국제 결혼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족하고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녀들을 또 어떻게 어떤 역사적 뭐 인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너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다문화 센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인회하고 민주평통하고 그래서 그런 가족들을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지금 계신 그 광운대랑 청도 이공대학 그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작년 때는 한국어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어로 수업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학생 수 어느 정도 되는지랑 또 혹시 고 연계 프로그램에 뭐 민주평통이 됐든 아니면 한인회가 됐든 아니면 총영사가 됐든 좀 어느 정도 그런 뭐 약간 연계가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두 대학 간에 그냥 자발적인 그런? 연계는 전혀 없습니다. 뭐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그 초창기에 그렇게 그런 협력 이를테면 이쪽에 그 한인이라든지 총영사 쪽하고 교류가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지금 이제 그 다른 칭다오 청운 한국 학교 같은 데는 뭐 졸업식이나 입학식 하면 이제 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방문대 네, 자체적으로 좀 배우고 싶어서 이제 네. 청도 네. 대학이 그렇게 하고 네. 자발적으로. 그래도 어쨌거나 학생 수가 학생 수가 지금 꽤 되죠. 좀 되죠. 한 학기에 한 80명 정도씩 하니까 1년에 두 학기죠. 두 학기죠. 네. 그러면은 그것도 8년이 됐으니까 꽤 그렇죠. 이제 많잖아요. 졸업생들 많이 있죠. 하여튼 그 졸업한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인데 한국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한국어가 이제 익혀지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건축도 배우고 그렇죠. 또 여기 학생들이 또 여기 뭐 K-팝이라든지 한국문화에도 관심이 많아서 드라마도 많이 보고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한국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한국말로 하고 한국말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중국말을 못합니다. 될 수 있으면 또 이제 한국말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 소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1번째, 61번째 그 발걸음 내딛기 위해서 여기 좀 왔는데, 저희가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어떤 식으로 조금 이제 뭐 보도도 하고 좀 이렇게 그걸 하면 좋을까요? 제 연구원 입장에서는 아직 그 산둥성 그리고 뭐 칭다오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아시는 것들도 이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보존되어야 된다. 뭐 총영성에서는 뭐 하냐, 정부에서는 뭐 하십니까? 이런 걸 좀 찔러주시면 우리 이쪽에서 계시던 한인 사회하고 또 이제 한국에서 오실 때도 다른 시각으로 칭다오를 볼 수 있고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아주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기관이 움직이려면 뭐 학계, 뭐 시민, 네. 뭐 압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여론이 조성이 되고 네. 이게 왜 안 하냐 이런 뭐 지적이 있어야 이제 네. 공기관도 명분이 생길 거고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그렇죠. 언론이 그렇죠. 큰 역할을 해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언론계에 관련해서는 뭐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쪽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분명히 이제 필요한 거에 대한 네. 이제 많이 알리고 네. 보도하고 이런 네. 부분은 전제로 하고 네. 그 외에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연구하시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 언론과 좀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이게 다른 해외 지역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칭다오 내에서 활동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보도되는 거는 재외동포 신문 그리고 코리안 뭐가 하나 있는데 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로 이제 이쪽 한인 사회 활동에 대해서 보도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라서 사실은 이제 국내에 알려지기는 그렇게 힘들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좀 해외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그 편집기자협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문사들이 어디 있나 쫙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중국이나 해외에 어디 계신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도 좀 가져봅니다. 좀 외람되지 마시고. 사실 이제 화두를 어떻게 던지냐, 네. 물꼬를 어떻게 트느냐가 그렇죠.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어쨌든 공론화가 되고 뭔가 저희 뭐 협회에서 좀 다뤄주고 하면 그게 계기가 돼서 아마 그렇죠. 다른 언론사들도 네. 뭐 교수님께 그 문제에 관해서 아마 관심을 갖게 될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또 이쪽 사회에서 움직이시는 여행사도 이제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교류가 없었긴 했는데 뭐 한국에서 수학여행도 이제 뭐 계속 이제 오픈이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이 프로그램을 좀 청도에 그 우리 독립운동기지라든지 아니면 한인사회 활동했던 거를 좀 이렇게 짜서 한국에서 오는 이제 학생들이나 뭐 일반인도 좋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도와주겠다. 충분히 자료도 드리고 뭐 하겠다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뭐 공론화되고 공공에서 움직이기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뭐 이렇게 작업을 좀 해놓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재밌고요. 좀 그런 것들이 좀 연속적으로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계획 뭐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얼마나 더 여기 계신? 저는 사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어요. 1년 단위. 그래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정년까지 연장이 되면 뭐 계속 하고 싶고요. 뭐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렸네요. 뭐 연구비 사실 그 제가 권 과장님한테 드린 것 중에 그 고정황제 가옥원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공모를 했었어요. 사업지원. 그래서 이왕 공부하는 김에 한번 해보자 했더니 다행히 됐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그거 갖고 뭐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연이라는 것도 이제 사실 이거 뭐 개인적입니다만 뭐 이게 공식적인 기관에서는 뭐 얼마 받기도 해요. 하는데 이제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오픈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기회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다가 지금 가장 먼저 이렇게 보존하거나 아니면 뭔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거나 또 어떤 유적 같은 게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몇 군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현존에서 남아 있는 것 중에 상당히 유의미한 게 사실 고조황제 가옥인데 물론 이제 그것을 이렇게 그 고종황제님께서 이렇게 사게 된 동기가 이렇게 조금 명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망명을 위해서 샀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 독일이라는 지역이 제3국의 지역이니까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하니까 어떤 그 독일의 그 이게 얘기가 좀 깁니다만 간단히 하면 어쨌든 그 독일 그 인이 이거 요즘에 을사는 1906년도에 사셨거든요. 그 밑에 분들을 시켜가지고.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을사는 바로 직후니까 상황도 그렇고 해서 하나를 사셨어요. 좀 제가 결론 내린 건 부동산 사기인데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현장에 있는 그 건물이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다 보면 제가 생각에는 그 칭따오 가옥이 제일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좋기는 한데 뭐 중국 쪽에서 그거를 뭐 이렇게 위치는 않을 것 같고 뭐 보존하려는 계획 거기는 이제 근대 건축이 돼서 중국 정부에서 계속 보존하고 있습니다. 보존하고 있고 다른 그 임대를 주고 있거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도 관계가 좋아지면 뭐 장기 임대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칭따오의 그 하나의 우리 한인사회의 거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보면 최근에 그 워싱턴 공간인가 그 네. 그런 케이스인 거죠. 네. 뭐 매입하기 힘들면 뭐 장기 임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그 한국민회가 그 1945년 광복 직후에 이제 그 여기 한인들을 귀환시키기 위해서 그 창립 대회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건물도 그렇게 많이 훼손되지 않고 아직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인회한테도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성립 대회 기념일이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 한인
뭐 성립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무슨 행사도 갖고 해라. 그리고 그 극장을 하나 빌려서 그때 했던 순식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유의미한 일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역사가 짧아서 잘 청이 못 들었는데 무슨 청립대? 한국민회, 한국민회. 지금의 이제 한국인회하고 똑같겠죠. 현존하는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터만 남아요. 여기도 이제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터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좀 있습니다. 그 대서관 역할을 했던 선무단 그 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전인철 변호사님께서 터를 못 찾으셔가지고 많이 헤매셨는데 그 이후에 조금 연구하다 보면서 터는 발견을.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뭐 여행사 관련된 분이 이제 수학여행 코스, 네. 뭐 역사 유역기 탐방 코스, 네. 뭐 이런 거 좀 짜고 뭐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그때 이제 컨설팅 좀 해주신 거죠, 이제 여기. 그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그 쪽에서 그걸 해보겠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안을 주셨는데 여기 돌아보면 좋겠습니까? 혹시 뭐 기분 나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거 하시다가 이런 대중한테 먼저 이렇게 알리고 그렇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공공예술 쪽으로 움직일 것 같고. 혹시 그 자료 한번 저희한테 그러니까 벌써 있습니다. 뭐 다 오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권 과장님한테 네. 몇 개 자료 드렸고 다른 거 있으면 또 보내드리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어제 이제 오늘 네. 가서 이제 저희도 오전에 회의하느라고 네. 유심히 못 봤거든요. 네. 꼼꼼히 읽어보고 뭐 가시는 길에 그냥 한번 더 오셔도 됩니다.